2025년 1월 중국 연예계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배우 왕싱, 그는 단순히 연기 기회를 찾기 위해 태국으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1993년생인 왕싱은 상하이 영화대학 출신의 배우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큰 주목을 받는 스타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영어 연문 3과 드라마 장미의 이야기 등에서 조연으로 활동했죠. 연기 기회를 찾던 그는 2024년 12월 친구의 소개로 수낸 프로페셔널 액터즈 그룹이라는 어느 그룹 채팅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그의 운명을 바꿀 메시지를 받게 되죠. GMM그램이라는 계정이 해외 촬영 기회를 제안하며 왕싱에게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왕싱은 여자친구 지아지아의 도움으로 오디션 영상을 녹화하고 다음날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왕싱은 처음에는 촬영지와 일정에 대한 의심 때문에 참여를 망설였지만 연기 코디네이터라고 주장한 얀실유의 설득에 따라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믿고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2025년 1월 2일 밤 9시 왕싱은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방콕 수원나품 공항에 새벽 2시 무렵 도착했습니다.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전 3시 40분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GMM그래미 측에서 제공한 회색 토요타 알티스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은 캄팽페성의 차이나 지방을 지나 오전 10시 34분쯤 태국 서북부의 탁지방 메소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이동 내내 왕싱은 여자친구 지아지아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위치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경 갑자기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아지아가 마지막으로 받은 위치 신호는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점이었죠. 그 직후 왕싱은 정체불명의 회색 토요타 힐럭스 레보 픽업 트럭에 태워져 사라졌습니다. 결국 왕싱은 태국 국경 근처에 위치한 소규모 사기단지 일명 아폴로 파크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인신매매 및 온라인 사기 조직의 거점, 그리고 인간을 상품처럼 다루는 지옥 같은 곳이었죠. 아폴로 파크는 미얀마 태국 국경 일대에서 활동하던 악명 높은 인신매매 조직의 핵심 인물 후이 황희와 아폴로 파크 보스인 찐 캔니 협력해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했고 실제로는 그들을 납치해 불법 노동과 온라인 사기에 동원했습니다. 왕싱 역시 그들의 타깃이 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왕싱을 태국으로 유인한 사람이 같은 피해자 출신의 인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납치되어 있던 이들은 조직의 협박에 굴복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인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왕싱은 이후 구조된 뒤 인터뷰에서 아폴로 파크 내부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단지는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신규 납치자 수용소. 왕싱과 함께 있던 약 10명의 중국인이 두 번째 건물로 옮겨지기 전 며칠간 구금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최소 50명 이상의 중국인이 억류된 곳으로 이곳에서는 온라인 사기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싱은 이곳에서 2-3일간 문자 사기를 배우는 훈련을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구조되지 않는다면 자신 역시 자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다고 회상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건물 왕싱은 이곳이 전 세계 각국의 피해자들을 수용하는 불법 노동 구역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머리를 강제로 밀려야 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똑같이 머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1월 3일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왕싱이 실종된 후 그의 여자친구 지아지아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그날 오전 11시 54분 곧바로 상하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은 중국 내에서 직접 조치할 수 없다. 왕싱이 이미 국외에서 실종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박해진 지아지아는 즉시 태국 주재 중국 대사관과 치앙마이 총영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또 한 번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먼저 왕싱이 아직 태국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는 태국 현지 경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태국 현지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왕싱의 동생 왕친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하이의 두 곳의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형의 실종을 신고했지만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듣게 되었죠. 사건은 상하이시 공안국의 승인이 내려진 뒤에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버린 듯한 상황 속에서 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결국 지아지아에게 직접 메소 지역으로 가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왕싱이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던 태국 미얀마 국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왕싱이 실종된 지 3일째 되던 날 그의 여자친구 지아지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 왕싱이 실종되었다는 글을 올리며 제발 그를 찾아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남깁니다. 그 게시글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왕싱의 실종 소식은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영화계에서도 파장이 일었습니다. 배우 슈치, 야오첸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 수많은 검증된 웨이보 계정들이 왕싱의 행방을 걱정하며 연이어 지지와 공유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당시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왕싱 실종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왕싱과 비슷한 경험을 겪은 다른 배우들이 왕싱의 가족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배우 시다즈는 자신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납치되었다가 간신히 탈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왕싱이 이미 미얀마 며아디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또 다른 배우 파누 역시 거짓 제작진의 유인 수법에 속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진짜 영화 관계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행에 너무 익숙했고 대화 방식도 완벽했어요. 전문가 같았죠. 파누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 체크인한 직후 해당 작품의 실제 감독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는데 감독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당신 사기를 당한 겁니다. 2025년 1월 6일 방콕에 도착한 지아지아는 즉시 태국 주재 중국 대사관과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을 알리며 공식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태국 당국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날 밤 일부 매체는 왕싱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탁주 경찰서장 삼리 에카몰은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왕싱이 자발적으로 미얀마로 간 것으로 보이며 납치나 협박이 강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인 1월 7일 태국과 미얀마 관계자들 그리고 카렌 세력 사이의 협상이 이어졌고 그 결과 왕싱은 태국 미얀마 우정교에서 안전하게 인도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렌 국가군의 부사령관 틴 윈는 왕싱이 미얀마에 가서 휴에코코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러 간다고 진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경을 건너 태국으로 돌아온 왕싱은 머리를 삭발한 채 흰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탁주 이민 검문소에서 당국의 인터뷰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기 조직에 의해 아폴로 파크로 끌려갔던 경험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가경찰청의 고위 관계자 타차이 피타넬라 부트르는 왕싱의 구출이 중국과 태국 당국 간의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왕싱은 돈무안 국제공항에 도착해 언론 앞에서 영어로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태국 관리들의 요청에 따라 중국어로도 감사를 표하며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태국은 매우 안전하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그는 돈무항에 있는 태국 피해자 신원 확인 및 의뢰센터에서 추가 절차를 밟았고 며칠 뒤인 1월 11일 마침내 중국으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왕싱의 귀국 이후 수사당국은 사건의 배후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왕싱을 속여 태국으로 유인한 가짜 캐스팅의 중심에는 얀실리와 총밍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GMM그램이나 해외 제작팀을 사칭하며 배우와 모델들에게 고수익 해외 촬영 기회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왕싱뿐 아니라
다른 배우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내 여러 배우들이 비슷한 형태의 연락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며 사건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죠. 한편 아폴로 파크의 실질적 운영 책임자였던 진케는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체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원 12명이 검거되었고 그중 10명은 중국으로 송환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자 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5일 태국 당국은 미얀마 내 5개 지역에 전기 인터넷 연료 공급을 차단하며 사기 범죄 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2월 13일 현지 언론은 사기 단지에서 일하던 최대 8,000명의 근로자가 강제 추방될 예정이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납치 피해를 넘어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범죄의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태국 여행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내에서는 여행 예약 취소와 항공편 감축이 이어졌고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와 태국 당국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유사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왕싱의 납치 사건을 계기로 이 지역의 인신매매와 불법 노동 문제에 대한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졌고 피해자 가족들은 최소 1,500명의 잠재적 피해자 명단을 공개하며 사랑하는 이들의 귀환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왕싱이 중국으로 귀국한 뒤 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현지에 입국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고소득 일자리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태국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련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취업 비자 없이 입국할 경우 불법 노동이나 비관광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사한 수법에 속아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배우 왕싱의 납치와 구조,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국제범죄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해외 사건과 충격적인 실화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